과거를 미화하면서 거기에 몰입되는 것도 흔한 또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사실은 느껴야 하는, 마주해야 하는 감정에서 회피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어떤 감정을 피하고 있는지를 좀 신경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서 지금 있는 감정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행동. 근데 이게 각각의 축이 각각 따로 변합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울감이랑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많은 사연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읽지 않고 포인트를 요약해 드릴 텐데요. 우울증을 8년 동안 겪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여성과의 대화에서 많이 떨어지고, 또 영어 능력도 떨어지고, 면접 때 머리가 하얘지고, 내 탓 같고, 실수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 같고 위축되고, 억지로 이제 운동하고 계시는 건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이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느낌이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상황 중에서 자존감 저하가 동반되는 거죠. 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게 많이 인식이 되고, 여성과의 관계도 그렇고, 면접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대인관계고,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더 무력감이 강화되는 학습된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8년이 넘었다는 거는 우울증이 그냥 계속 가는 8년이 아니라 심했다가 좀 나았다가 하면서 반복될 거고, 우울증을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꾸준히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한 무력감, 내가 우울증의 증상 때문에 뭔가가 안 되는 느낌을 우선은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이외에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볼 때 자존감이 떨어진 부분, 자신감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쪽으로 많이 몰입되고, 그만큼 내가 위축되는 이 부분을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게 다뤄지지 않으면 반복돼요. 그걸 다루기 위해서는 우울증이라는 것도 물론 괴롭지만 나한테 주는 큰 신호라는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좀 마주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우울증이 또 오면 어떡하지? 우울증이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울증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거기에 더 집중을 하면 할수록 더 반복되고 더 안 나아지고요. 우울증이라는 이름에 국한되지 말고, 왜냐하면 진단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그렇게 단순하게 나를 한정 짓지 말고 내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내 감정, 내 생각, 그걸로 인한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측면에서 이거를 계속 관리하면서 변화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로이드 캠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현민님은 이제 15년 우울을 달고 산 지 15년이다. 강박도 달고 산다. 예전에 강박 증상으로 이제 사연을 주시기도 했는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강박 장애가 오래 되다 보면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많이 이어지고요. 우울증이 지속되다가 강박이 이후에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가 먼저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현민님은 조금 아쉬운 거는 확실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우울이든 강박이든 그걸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있어서 나는 활발한 친구 옆에 있어야지 좀 나아진다, 강박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많이 몰입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내가 가진 어떻게 보면은 활발하지 않은 측면, 조금 저조한 에너지나 우울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굉장히 외면하고 싶은 거,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도 쓰셨죠. 기저에는 우울이 자리함을 저도 알죠. 근데 이거를 바라보면 한없이 꺼지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고자 좀 별로 생각 없고 단순하고 그냥 밝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덩달아 나아지고, 우울이라는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꾸 반복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외면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라서 그런 노력 자체가 나한테 에너지를 갉아먹는 게 되고요. 자연스러운 나를 부정하는 게 되고요. 우울증과 강박 장애는 질환이지만 우울감이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나의 특성일 수 있어요. 근데 우울감을 내가
거부하고 그게 나타났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박 증상은 스트레스 받을 때 심해져요. 그래서 사연을 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많고 고민이 많고 이렇게 우유부단한 느낌, 결정을 못하는 느낌이 강박장애 증상이기도 하고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증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거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바라보기 힘든 상태라는 방증이기도 해요. 본인도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울을 바라보면 한없이 땅으로 꺼지지만 절대로 뭐 꺼지다가 뭐 지진이 나거나 재난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큰일 날까봐 파탄이 일어날 것 같은, 파국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감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기고 제대로 바라보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거고요. 내 마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자꾸 외면하고 어떤 즐거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즐거운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게 임기응변으로 이제 우울감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 마음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현미님은 그래서 우울증, 뭐 강박장애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내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바라보자. 큰일 나지 않는다. 이거를 너무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해결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달빛님도 계신데 하루하루가 건조하고 무채색인 것 같고 자꾸 과거 생각이 들고 과거가 좀 많이 좋게 느껴지고 근데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부정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좀 후회되기도 하고 근데 즐거운 일을 떠올려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꾸 과거와 비교를 하면서 어느 순간 트라우마 이후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평가. 저번에도 한번 사연을 다뤘었는데 역시 비슷합니다. 우선은 과거를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후회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미화하면서 거기에 몰입되는 것도 흔한 또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사실은 느껴야 하는, 마주해야 하는 감정에서 회피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가 자꾸 떠오른다면은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어떤 감정을 피하고 있는지를 좀 신경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억지로 떠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고요.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그 감정이 뭔지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뭐가 힘든지를 집중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트라우마 이후로 지금 말이 없고 어둡고 이런 거 사람이 성격이 좀 바뀌게 돼요. 10대, 20대, 30대, 40대 계속 가면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뭐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다 내 경험들에 의해서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흐름을 찾아가는 건데 달빛님이 저번 사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은 말이 없고 뭔가 어둡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밝고 씩씩하게 보느냐, 싹싹하게 보느냐, 말이 없고 어둡게 보느냐. 마치 밝고 싹싹한 거는 굉장히 좋은 거, 말이 없고 어두운 건 굉장히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볼까 안 볼까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롭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의 이런 감정들이 괴롭다고 회피하기 위해서 안 그랬던 과거에 집중하는 것은 쳇바퀴를 돌고요. 괴롭지만 내가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얼만큼 싫은지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우울의 이득이라는 측면에서 어둡고 말이 없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처져 있고 우울해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인생 전반에서 보면은 이 시기가 나한테 주는 신호라는 측면에서 그게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고 나를 좀 더 탐색하고 이해하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서 지금 있는 감정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870호님 계신가요? 이분은 이제 6월부터 상담 치료를 하고 있는데 고1 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왔던 것 같고 약물 치료는 3년 넘게 받았었고 지금은 27살이신데 질문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상담을 받아야지 좋아지냐 이게 질문인데 지금까지 뭐 아까 강의도 그렇고 계속 보셨다면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기간을 잡아놓고 하는 거를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잡아서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이게 해결되냐, 언제 나아지냐라는 관점에서 내 마음을 보면은 상담이 진행이 안 되고요. 자꾸 조급해지고요. 자연스럽게 마음을 관찰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지름길, 마치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 받듯이 질문에 정답을 맞춰야지 내가 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느낌처럼 그렇게 좀 뭔가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럴수록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울증을 오래 겪으면서 터널 같은 느낌 받으신 거 공감을 충분히 하고,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이런 경험을 하신 것도 공감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담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맞고, 상담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가까워지고 어떤 감정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나를 저조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는지 이해해 보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울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심리적인 원인만 해도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진 순간들이 그 우울증이 찾아오기 전에 있었는지, 대인관계 어려움, 배신이나 상실 같은 고립 같은 게 있었는지,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내적으로 뭔가 가치관이나 감정에 의해서 갈등들이 크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돼요. 제가 자주 경험하는 거는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요.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꾸준히 상담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내가 좋아지고 싶은 부분이 잦은 우울감과 충동성, 무계획적인 소비 습관, 그리고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인데, 내가 좋아지고 싶다라는 거는 이런 게 되게 싫다라는 거고, 이런 것과 동반된 감정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경험들이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나의 경험과 감정들이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백님이 얘기를 하셨네요. 우울할 때 사람들이 절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회피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근데 우울할 때 사람들이 피하는 느낌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흔한 거는 내가 우울할 때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요. 날 피하는 게 아닌데도 날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 분위기가 뭔가 텐션이 올라야 되고 높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식의 조금 치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텐션을 억지로 올릴 뿐,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쌓았다가 제대로 직면하면서 터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우울감을 기피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지 오히려 우울감이 심해지지 않고 거기에 잠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 감정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심리 하시는 분들,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런 대중활동하는 목적이자 바람이 그런 거죠.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약을 잠깐 드리면, 우울감은 괴롭지만 또 내 행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긴 나의 인생에서 보면은 이득인 경우가 많고, 그거를 내 마음이 나에게 주는 신호로 여기면서 제대로 마주해야지 오히려 우울감에 잠식되지 않고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이미 우울증인 분들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된다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채팅으로 참여해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